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던진 한마디가 74세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서 한 여성의 극적인 인생 역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4세 최말순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한태수 씨의 장례식이 열린 그날,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빈소 안은 조용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계셨는데 눈물조차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 보이셨죠.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 가게 준비를 하고 저녁엔 남편의 등을 주무르며 하루를 마무리했던 그 일상들이 이제 모두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아들 한지훈 씨는 45세의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선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체면 차리기에만 급급했죠.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지훈이 말순 할머니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조차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에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며느리 오서연 씨가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41살의 서연 씨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해외 출장 중이라 참석하기 어렵다며 카카오톡으로 짧은 메시지만 보내왔어요. 마음은 전합니다라고 쓰인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말순 할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며느리는 어디 계시나? 지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남편의 마지막 길에서조차 며느리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녁이 되어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빈소는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혼자서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서연이가 안 왔어. 바쁘다고 하네. 이해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시아버지의 장례식만큼은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지훈은 빈소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큰 편이라 말순 할머니에게도 들렸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응, 좀 그래.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더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님도 안 계신데 언제까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짐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아,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해. 들으면 어때? 어차피 현실인데. 우리도 이제 애 낳아야 하고 집도 좁고. 솔직히 말해서 불편해. 전화가 끝난 후 지훈이 다시 빈소로 들어왔을 때 말순 할머니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로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해?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버팀목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3일장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빈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해진 집 안에서는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 말이죠.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인사라기보다는 의무적인 멘트 같았습니다.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왔으니 뭔가라도 해드려야 한다는 마음에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꺼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지훈아, 언제 와? 서연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지금 가고 있어. 10분 정도면 도착할 거야. 빨리 와. 할 말 있어. 전화를 끊은 서연은 다시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지훈이 집에 도착한 건 8시 반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듯 정장 차림이었어요.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하고 나서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밥 맛있네요. 지훈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말순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밥을 몇 숟가락 먹더니 젓가락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애들 낳아야 하고 집이 너무 좁아요. 어머니 혼자 살 집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갑작스러운 말에 밥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수저를 든 손이 떨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야? 말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죠. 저희 부부도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하거든요. 서연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사업상 협상을 하는 것처럼 감정 없는 톤이었어요.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말순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이미 오래 생각해 본 문제인데. 서연이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저희 눈치 안 보시고.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평생을 이 집에서 살면서 가족을 돌봤는데 이제는 짐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다니. 내가 그렇게 불편했나? 말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저희도 아이 낳으면 공간이 필요하고 어머니도 자유로우시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서연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수치와 효율성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베개를 얼굴에 대고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짐이라니. 말순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려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도 서연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해? 이튿날 아침 서연과 지우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마치 어젯밤에 충격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가요. 지훈이 인사했지만 어머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별다른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말순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지난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말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집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혼자 살 집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마치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평생 친구인 김정혜 씨가 서 있었습니다. 73살의 정혜 씨는 말순 할머니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말순아, 안 그래도 걱정되어서 왔는데 얼굴이 왜 이래? 정희가 말순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말순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오랫동안 친구로 지낸 사이라 눈빛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장례식 끝나고 며느리가 뭔 말했나?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한 말들, 지훈이 보인 반응,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충격과 상처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정희는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중간에 몇 번이나 어머나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다니. 말순아, 정말 속상했겠다. 정희야, 나도 이제 정말 짐인가 봐. 남편도 없고 혼자서는 뭘 할 수도 없고. 정희가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너 평생 가족 위해서 살았잖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반찬 가게 하고 시부모 모시고 아들 키우고. 이제 와서 짐이라니 말이 되나?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래도 현실이 그런 걸.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젊은 부부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 정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말순아, 내가 평생 희생만 해서 그래.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아들 키우느라 정작 내 삶은 살아본 적이 없잖아. 내 삶? 그게 뭐가 있겠어. 이 나이에.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이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해봐. 꽃꽂이든 여행이든 뭐든지. 정희는 가방에서 전단지 하나를 꺼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꽃꽂이 수업 안내장이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벌써 신청했어. 너도 같이 하자.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오후 2시부터야. 말순 할머니는 전단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색색의 꽃들이 아름답게 꽂혀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던 기억이 났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 해도 될까? 왜 안 돼?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직 멀쩡하잖아. 손도 건강하고 눈도 잘 보이고. 정희의 격려에 말순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났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자기만을 위한 뭔가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얼마나 들어? 한 달에 8만 원이야. 재료비 포함해서. 우리 용돈으로도 충분하지. 말순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가족을 위해서만 지출했었는데 자신만의 취미를 위해 돈을 쓴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한번 해봐, 말순아. 정말 재미있을 거야. 예쁜 꽃들로 작품도 만들고 집에 가져와서 장식도 하고. 정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동했어요. 집안이 꽃으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해 봤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그래. 내일 당장 문화센터에 가서 신청하자. 이틀 후 화요일 오후 말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꽃꽂이 수업에 참석했어요. 문화센터 강의실에는 20명 정도의 중년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말순 할머니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강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미와 백합을 이용한 기본 꽃꽂이를 배워보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싱싱한 꽃들과 꽃꽂이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향긋한 꽃 냄새가 강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꽃을 만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먼저 줄기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비스듬히 자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익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으로 하는 일을 좋아했던 기억이 났어요. 어머, 정말 잘하시네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말순 할머니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가족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여기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재능이었어요. 수업이 끝날 즈음 말순 할머니는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완성했습니다. 빨간 장미와 하얀 백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이었어요. 정말 예쁘게 하셨네요. 타고난 솜씨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강사 선생님이 말순 할머니의 작품을 보며 칭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꽃바구니를 소중히 안고 걸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꽃꽂이 수업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무척 기다리게 되었어요. 집 안 곳곳에는 자신이 만든 꽃 작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침실 화장대, 부엌 창가까지 화사한 꽃들로 가득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지훈과 서연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놓인 꽃바구니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꽃들 어디서 사신 거예요? 돈 아까운데. 아,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만들었다고요? 서연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꽃꽂이 수업을 다니고 있거든. 정이랑 같이. 지훈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니가 꽃꽂이를 하신다고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정도 됐지. 정말 재미있어. 꽃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말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꽃꽂이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목소리에도 활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런 거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돈만 나가고. 그래도 좋아하시는 거 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그럴 때예요. 곧 이사 준비해야 하는데. 서연의 말에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꽃꽂이 이야기로 잠시 잊고 있었던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자신이 만든 꽃 작품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새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아마 작은 원룸에서는 이런 것들을 둘 공간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꽃꽂이 수업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국화를 이용한 가을 꽃꽂이를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말순 씨, 오늘 좀 우울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친구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둘은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말순아, 며느리가 또 뭔 말했나? 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지난 일을 얘기했어요. 서연이 꽃꽂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까지. 그 여자가 정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일도 못하게 하다니. 그래도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나도 이제 혼자 살 준비를 해야겠어. 정희가 말순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말순아, 내가 너무 순해서 그래. 왜 내가 눈치 봐야 해? 너도 그 집에서 살 권리가 있잖아. 하지만 젊은 부부가 독립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해야지. 이해는 무슨? 효도는 안 하면서 독립은 하고 싶어 해? 그러면 자기들이 나가서 살면 되잖아. 정희의 말이 맞긴 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말순 할머니는 컴퓨터를 켜고 원룸 매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몇 년 전에 사준 컴퓨터였는데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말순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매물들을 살펴보았어요.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적금을 합치면 전세 보증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너무 쓸쓸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저녁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말순 할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지훈과 서연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도 마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마음 정리는 무슨?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2달이야. 그리고 어머니 집 팔고 보증금이라도 주셔야 우리 새 아파트 들어가지. 말순 할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집까지 팔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좀. 지훈이 머뭇거렸어요. 뭐가 좀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해? 우리가 더 넓은 집에서 살면서 애 낳고 키우는 게 낫지 않아? 하지만 그 집은 어머니가 평생 사신 곳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어머니 편만 들어? 우리 애 낳을 집이 더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평생 어머니랑 살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조금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는 무슨? 이미 오래 생각했어. 어머니도 작은 집에서 편하게 사시고 우리는 넓은 곳으로 이사 가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대화를 들은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을 팔라니, 그것도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자신의 집에서 위축되어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집 근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르신, 어떤 집 말씀이신가요?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집 주소와 상세 정보를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산 3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아, 그 아파트 단지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시세로는 4억 2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조금 놀랐지만 마음을 굳혔어요.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이 공간 곳곳에는 추억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부엌에서 수없이 요리했던 기억들, 침실에서 남편과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까지. 며칠 후 화요일 꽃꽂이 수업 날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어요. 정희가 와서 옆자리에 앉자 조용히 자신의 결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야, 나 집 팔기로 했어. 정희는 깜짝 놀라서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정말로? 응. 부동산에 벌써 매물로 내놨어.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말순아, 괜찮아? 그래도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말순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계속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 수업 시간 내내 말순 할머니는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오늘 배우는 건 가을 국화 꽃꽂이였는데 노란 국화를 보니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심었던 마당의 국화같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이 국화들 정말 예쁘지? 어린 말순이 어머니에게 물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 우리 딸이 심은 꽃이니까 더 예쁘지. 그때는 꽃을 키우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꽃보다는 실용적인 채소만 키웠거든요. 이제야 다시 꽃과 만나게 된 게 신기했습니다. 말순 씨, 오늘 꽃꽂이가 특히 아름다우시네요. 강사 선생님이 말순 할머니의 작품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오늘 만든 국화 꽃꽂이는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노란 국화와 하얀 국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작은 들풀들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해 주었어요. 선생님, 혹시 꽃꽂이 전시회 같은 거 있나요?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물어보았어요. 아, 네. 다음 달에 구청에서 주민문화 전시회가 있어요. 우리 수업 수강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순 할머니를 봤어요. 말순아, 전시회에 참여하고 싶어? 응. 한번 해보고 싶어. 내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말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도전을 하려는 거였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 먼저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꽃꽂이 수업 다녀왔지. 지훈은 어머니가 만든 국화 꽃꽂이를 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가 이렇게 솜씨가 좋으신 줄 몰랐어요. 다음 달에 전시회도 나갈 거야. 말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전시회요? 정말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항상 가족 뒷바라지에만 신경 쓰시느라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가 없으셨거든요. 그때 서연이 집에 들어왔어요. 손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 대충 인사하더니 쇼핑백들을 소파에 올려놓았어요.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지훈이 물어보았어요. 아기용품들 좀 봤어. 미리 준비해둬야지. 서연의 말에 말순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임신한 거야? 아직 아니에요. 근데 곧 시작할 거니까 미리 알아보는 거죠. 서연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말순 할머니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자나 손녀가 생긴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했지만 동시에 자신은 그 아이의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 서글펐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며칠 전 내린 결정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있잖아.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훈과 서연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집 팔기로 했어. 순간 밥상 위의 공기가 정지한 듯 했어요. 지훈은 수저를 든 손을 멈췄고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지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도 원하는 일이잖아. 서연이가 계속 그런 말했고,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 젊은 부부가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지.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고.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며칠 동안 충분히 생각해 본 결과였습니다. 그럼 어디로 이사 가실 건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은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 혼자 살기에는 투룸 정도면 충분하겠지.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외롭긴 뭐가 외로워. 꽃꽂이도 하고 전시회도 나가고. 할 일이 많아. 말순 할머니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정말로 혼자 살 수 있을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고 남은 인생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침실에서 혼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진 앨범, 옷가지, 그릇들, 그리고 남편의 유품들까지. 뭘 가져가고 뭘 버려야 할까? 말순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가장 소중한 건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지훈이 어릴 때 찍은 사진들, 남편과의 신혼여행 사진, 시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가져가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꽃꽂이 작품들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최근에 시작한 취미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표현하는 소중한 수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새벽까지 짐을 정리하다가 말순 할머니는 문득 두려워졌어요. 정말로 이렇게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고. 집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벌써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시세보다 만큼 주겠다고 하네요. 4억 2천만 원에 계약하시겠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일에 말순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막상 집이 팔린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드려야 하나요? 이틀 안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급하게 집을 구하시는 분이라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하는구나 싶으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과 서연에게 집 매매 소식을 전했어요. 벌써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시세만큼 주겠다고 하네. 4억 2천에.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하지만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지. 아니야, 이미 결정한 일이야. 계약하겠다고 연락할 거야.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길 바랐는데 결국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말순 할머니는 부동산에 가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려서 서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과의 이별이 이렇게 차갑고 건조한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게 허무했어요.
한 달 후에 잔금 치르고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설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 할머니는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매일 장을 보러 다녔던 시장, 아침마다 운동했던 공원, 지훈이 어릴 때 함께 다녔던 문구점까지 모든 게 추억으로 남게 될 거였어요. 다음 날 꽃꽂이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를 배우는 날이었어요. 12월이 되면서 문화센터 안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은 표정이 좀 어두우시네요. 강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정희는 친구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둘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 팔았구나? 응, 한 달 후에 이사 나가야 해. 정희가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들지? 응. 막상 계약하고 나니까 실감이 나네. 정말 떠나는구나 싶어서. 새 집은 알아봤어? 투룸 아파트 하나 봐뒀어.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 꽃꽂이 작업할 공간도 있고. 말순 할머니는 일부러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정희는 친구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말순아, 그래도 너 혼자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고. 맞아. 그것만 생각하려고 해. 그날 오후 말순 할머니는 새로 이사갈 집을 다시 한번 보러 갔어요. 작지만 깔끔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왔고 작은 방 하나는 꽃꽂이 작업실로 쓰기에 딱 좋았어요. 여기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구나. 말순 할머니는 빈 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나하나의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퇴근 후 어머니를 도와주러 왔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짐을 정리하면서 지훈은 어릴 때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 중학교 때 받은 상장들, 고등학교 졸업사진까지 어머니가 모든 걸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이런 것들까지 다 보관하고 계셨네요. 내가 어릴 때 추억이니까. 버릴 수가 없더라.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과연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지훈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왜? 아니에요. 그냥. 새 집에서 잘 지내실 거죠?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복잡한 심정을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서연도 짐 정리를 도와주러 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이 부엌 그릇들을 보며 물었어요. 몇 개만 가져갈 거야. 혼자 살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서연은 시어머니가 평생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준 그릇들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너무 매정하게 굴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한 말 했죠? 말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서연의 눈에 미안함이 보였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젊은 부부가 독립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서로 편하게 지내자. 말순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서연은 더욱 미안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집도 팔렸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를 2주 앞두고 말순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낸 분들께 작별 인사를 하는 일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머, 말순 씨가 이사를 간다고요?
옆집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내 아이들이 독립하고 싶어 해서요. 그래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는데. 서운하네요. 이웃들과의 이별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말순 할머니는 꽃꽂이 전시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전시회만큼은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었어요.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꽃꽂이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구청 문화센터 전시실에는 동네 주민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서예, 그림, 도자기, 그리고 말순 할머니가 속한 꽃꽂이 작품들까지. 말순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시할 작품을 준비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꽃꽂이 3점을 선별했습니다. 봄의 튤립 작품, 여름의 해바라기 작품, 그리고 가을 국화 작품이었어요. 말순 씨, 오늘 정말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정희가 전시장에서 말순 할머니를 보며 감탄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꽃꽂이를 배우면서 달라진 자신감이 외모에도 드러나고 있었어요. 긴장돼 죽겠어. 말순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왜 긴장해? 내 작품이 제일 예뻐. 전시장에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말순 할머니의 꽃꽂이 작품 앞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와, 이 작품 정말 아름답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 물어보았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정말요? 전문가가 만든 줄 알았어요. 색깔 조합도 그렇고 구성도 너무 예술적이에요. 칭찬을 들은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오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꽃꽂이를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젊은 부부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3달 정도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3달밖에 안 되셨는데 이 정도로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자 강사 선생님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말순 씨는 저희 수업에서 가장 실력이 빠르게 늘고 계세요. 타고난 감각이 있으셔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오후 2시쯤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어요. 지훈과 서연이 전시장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지훈아, 서연아, 어떻게 왔니? 어머니 전시회라고 하셔서 보러 왔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서연도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순 할머니의 작품들을 바라보았어요. 집에서 봤던 것들과는 다르게 전시장에서 보니 정말 전문가 작품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셨구나. 지훈도 놀라워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인정받는 게 너무 기뻤어요. 특히 서연이 자신의 작품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처 꽃집 사장님이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희 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실 생각 없으세요? 꽃꽂이 솜씨가 정말 뛰어나시네요. 저요? 꽃집에서요? 네, 요즘 결혼식이나 돌잔치용 꽃꽂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손길이 부족해서요. 하루에 서너 시간만 와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순 할머니는 꿈만 같았어요. 자신의 취미가 일이 될 수도 있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시간당 15,000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꽃꽂이 재료비도 할인해 드리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다음 주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 할머니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전시회에서 인정받은 것도 기뻤지만 꽃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제안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꽃집에서 일하실 거예요? 지훈이 물어보았어요. 응, 해보고 싶어. 돈도 벌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이사 가시는 거 다시 생각해 보실 수는 없을까요? 갑작스러운 서연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말순 할머니도 지훈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새로운 일도 시작하시고 재능도 있으시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오늘 전시회에서 시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거였습니다. 이미 집도 팔렸고 계약도 했는걸. 계약 취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약금을 내더라도. 지훈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거든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리고 나도 이제 혼자 살아보고 싶어. 어머니, 너희도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나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지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이 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과 작별하는 건 여전히 슬펐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새로운 집에서 꽃꽂이 작업도 하고 꽃집에서 일도 하고 전시회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말순 할머니는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내 삶을 살아볼 거야. 걱정하지 마. 창밖으로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지만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이사하는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맞는 새벽이었어요. 부엌에서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30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오전 9시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두고 가기로 했거든요. 새 집에는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기로 한 거였죠. 지훈과 서연도 일찍 와서 도와주었어요. 서연은 며칠 전부터 계속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됐어. 이미 마음 정했다고 했잖아. 말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짐을 싸면서 말순 할머니는 여러 가지 추억의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어릴 때 어머니 날에 만들어준 카네이션 카드,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준 목걸이,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반지까지.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들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버리시려고요? 지훈이 자신의 어릴 때 그림을 들고 물었어요. 아니야, 가져갈 거야. 내가 그린 그림들은 다 가져갈 거야.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계셨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후 3시쯤 모든 짐이 새 집으로 옮겨졌어요. 텅 빈 집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떠나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새 집에 가서 설치 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말했어요. 새 집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말순 할머니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왔고 작은 방은 꽃꽂이 작업실로 꾸미기에 딱 좋았어요.
가구를 배치하고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족 사진들을 거실 벽에 걸고 꽃꽂이 작품들을 여기저기 배치하니 집안이 화사해졌어요. 와, 정말 예쁘게 꾸미셨네요. 서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작업실로 쓸 작은 방에는 꽃꽂이 도구들과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그리고 꽃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까지. 마치 전문 작업실 같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꽃꽂이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그래, 내일부터 꽃집에서 일 시작하는데 여기서 연습도 많이 해야지. 해가 질 무렵 정리가 거의 끝났어요. 지훈과 서연은 어머니를 새 집에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지훈이 말했어요. 괜찮아.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서연이 다가와서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매정했어요. 아니야. 너도 젊은 여자로서 당연한 마음이었어. 이제 편하게 지내자. 말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용서했어요. 원망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연도 자신만의 삶을 원했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말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니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차 이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말순 할머니는 작업실에 들어가서 내일 꽃집에서 사용할 꽃꽂이를 연습해 봤어요. 빨간 장미와 하얀 백합을 이용한 브라이덜 부케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말순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꽃들을 배치했어요. 집중해서 작업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어요. 완성된 부케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순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어요. 몇 달 전과 비교하면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활기가 돌고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고 있었어요. 너무 늦은 줄 알았는데 지금이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구나.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하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더 많이 설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말순 할머니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꽃집에 가서 첫 출근을 하고 오후에는 새로운 꽃꽂이 기법을 연습하고 저녁에는 정희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새 집의 첫날 밤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여보, 나 잘 해낼 거야. 걱정하지 마. 말순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식탁 위에는 자신이 만든 화사한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화와 장미, 백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작은 집이지만 꽃들로 가득해서 마치 정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커피를 끓여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꽃집 첫 출근을 위해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가방에는 자신이 만든 샘플 꽃꽂이를 넣었어요. 꽃집 사장님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거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말순 할머니는 뒤돌아보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이고 여기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거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말순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거리에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74세의 나이에 찾은 진짜 자신의 살. 이제야 짐이 아닌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